안녕하세요. 통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7강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강의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서 1강부터 6강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챙김 리더십 챕터가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강좌인 6강을 꼭 같이 한번 봐주시고 지금 7강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보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본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는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마음챙김 명상을 개인의 리더십 개발과 우리 조직의 개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은시가 또 마찬가지로 개인의 리더십 개발에서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이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회원으로서 가입을 부탁드리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 강의가 괜찮고 도움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좋아요, 알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그 앞 시간에도 뭐 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통코칭의 회사를 2010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코칭과 컨설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주로 이제 리더십과 성과 관리 또는 커뮤니케이션 조직 관리 관련된 강의와 코칭, 컨설팅을 했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제가 썼던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더 한계를 느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들은 MBS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이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것이 개인의 리더십 개발과 조직 변화에 접목됐을 때 상당히 파워풀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우리 마음챙김 명상 코칭 마명코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그 마음챙김 명상 수련, 마음챙김 명상 수련 동안 마음챙김 리더십 수련 그 모델이 있었죠. 그죠? 그 모델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행동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5가지 바른 길, 예, 그쵸,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바르게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바르게 보기가 왜 중요한지 또는 바르게 보는 방법, 바르게 보기 위한 성찰 명상, 그 다음에 통찰력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바르게 보기라는 것은 바른 시리즈의 첫 번째가 되는데 너무나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바르게 보기가 어렵죠, 그죠? 왜 어려운지 그 다음 우리 내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마음챙김 리더십 수련 모델이죠. 여기서 4가지 축, 4가지 단계 제가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이 축이 뭐였다? 처음에 얻는 것이 일어나는 문제나 사회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통찰을 발휘하고 그 통찰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래서 지혜롭게 하게 되겠죠. 그죠? 아이디어나 솔루션 찾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거고 이런 지혜들이 행동을 드러날 때마다 자유로움을 토대로 해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마음챙김 명상 과정을 토대해서 이 4가지를 수련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마음챙김 명상을 실제 리더십에 접목할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를 조금 더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 마음챙김 리더십의 5가지 바른 길,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챙김 리더십의 5가지 바른 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바로 어디서 나왔다? 예, 불교에서 나오는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팔정도를 설명할 좀 이해가 깁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8중대 뭐다? 바르게 보기, 정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본다라는 건 뭐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뭡니까?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악이 또는 해코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고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바른 견해에서 나오는 거죠.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고,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선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른 생각을 토대로 뭐한다? 바르게 말하기와 행동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흔히 많이 들어봤을 때 5개라고 하죠. 그죠? 그 5개에 나온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 살인은 살생하지 마라. 그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두 번째 되겠고, 세 번째가 음흉한 어떤 사악한 음흉한 그런 마음 또는 행동을 갖지 마라라는 부분들이 세 번째 되겠고, 네 번째가 뭐다? 도둑질 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죠? 이런 다섯 가지가 가장 많이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생계라고 하기도 하고 바른 생활이라 할 수 있는 정명, 바른 생활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행동하기 나왔던 남을 해치거나 또는 해코지 하거나 이러한 법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른 생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노력하기, 마음 챙김, 그렇죠? 이게 정념되고 마음 챙김, 정집중, 정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집중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개정해 해가지고 이 마흔생에 노력하기, 마음 챙김하기, 집중하기는 이제 정의 영역이 되는 거고, 말하기, 행동하기, 생활은 개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 보기, 생각하기는 해의 영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중도 또는 삼학이라고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팔중도에 대한 유튜브라든지 자료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팔정도를 토대로 우리 그 마음챙김 리더십에도 뭔가 접목하실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다섯 가지 뽑아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보기, 바르게 보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에서 나오는 이 다섯 가지를 뽑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5시간 동안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체적인 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는 마음챙이가 핵심이었죠. 그죠? 바르게 본다라는 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음챙이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보고 선을 추구하는 거죠. 예. 생각이라는 마음에서부터마다 선한 마음과 불순한 마음, 편견이나 선입견이 나오는 좋고 그름이 나오는 거죠. 싫고 좋음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편견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 예, 바로 그 결과 형성된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뭐다? 이런 선을 추구하는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바른 생각이다. 바른 생각이 나온다? 바르게 보기. 그 다음에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바르게 일하기. 앞에서는 바른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가 되고 또한 이 바르게 노력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고 밑에 세 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직행 나오는 이 세 가지는 그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바르게 일하기가 비즈니스 마음 챙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이 일한다는 건 뭐냐? 바탕에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바르게 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 사회 행복을 위해서 뭐를 실천하는 거다? 선한 의욕과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의 또 핵심 엑기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욕인 부분들이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부여하는 때보다 이 사람의 선함을 일깨워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다? 내 스스로도 마음의 선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서는 뭐 선을 이야기하고 뭐 착함을 이야기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알죠. 그 마음은 저 사람이 선한 마음을 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뭐다? 바로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다. 바로 그가 공공선을 선한 의욕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개인 조직 우리만이 아니라 이 공공에서 그래서 비즈니스가 2인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지금 말은 ESG 경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바로 이 바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심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이가 이 개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른 말. 이제 말이라는 거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를 가졌을 때 바른 말이 나온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강조했는데 스킬만으로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안 돼? 내 관점이 바른가 그른가라는 거. 그리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같이 공감해 나갈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걸 두드려 나가는 것이 뭐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이 몸이 움직이는 행동. 말이 움직이는 게 말이 되는 거고 몸이 움직이는 행동이. 그래서 뭔가 마음을 통제하고 청정하여 나쁜 결과를 방지하고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일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마음챙김 리더십을 실천하는 5가지 바른 게 마음챙김 리더십의 실천 모델이자 바로 뭐다? 5가지 바른 게 5정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 주의 집중 통찰하기 지혜롭게 자유롭게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 이 5가지 실천이 딱 그러면서 마음챙김 리더십의 5가지 바른 길 또는 마음챙김 리더십의 실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더는 이 5가지 바른 길 실천함으로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행복한 일터로 만들 수 있다라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챙김 리더십이 왜 파워풀한가?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타인의 존경과 신뢰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든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왜 잘한 것일까? 바로 이 선한 마음과 바른 견해가 빠져있기 때문에 바르게 일하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바탕이 됐을 때 바로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일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조직의 이직률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불량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마음적인 리더십이 가진 힘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물이나 존재로부터의 감각과 느낌인 거죠.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거고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또 이제 행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 바로 뭐다? 이 5가지 바른 길이 연결되어 있다. 지각에서 바르게 보기, 생각에서 바르게 생각하기, 행동에서 바르게 일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바로 인간 행동의 원리가 이 5가지 원리에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르게 보기 첫 번째 바르게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서 제가 미국의 제2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제2의 중기는 그 200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간다면 한 2010년대까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2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꺾어지듯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 그렇죠. 이 중흥기보다 8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가 미국의 쬐길치 중흥기였죠. 예. 그야말로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지리를 연구할 때 정말로서 본부로서 지리사를 많이 연구했죠. 그렇지만 미국의 지리도 마찬가지로 그 성공의 원리가 또 실패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나가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 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미국의 지위의 성공 원리 하나가 지위의 어떤 캐피탈, 지위 금융 부분이었죠. 그죠? 그 지위 금융 부분이 이렇게 많은 흥함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지위 캐피탈, 지위 금융 부분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왔죠. 그 대표적 위기가 왜부터 온 거예요? 바로 2007, 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러스 사태로 했던 미국의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도가 바로 이 2006, 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몰아쳤죠. 바로 그러면서 지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던 거죠. 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실을 얻으면서 엄청난 위기가 왔고 이때 당시 여기 나와 있어요. 워렌 버핏이 3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잠시 이제 이 하락선을 멈췄으면 떨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겠죠. 푹 꼬꾸라져야 바로 이런 위기는 또 모았다. 미국의 또 지혜 하나의 원리가 이제 금융 부분과 또 하나의 전략, M&A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인수해 나갔죠, 그죠? 다각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알스톰.
이 프랑스 알스톰이라는 것은 발전 회사이면서도 전력 회사이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사항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지, 프랑스의 알스톰, 이 세 개사가 전 세계 발전이나 에너지 분야 쪽에서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로서는 에너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스톰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이걸 합치면 뭐다?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알스톰은 뭐냐면 단점이 이 기존의 어떤 석탄을 비롯한 있던 기존의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요즘 신재생 에너지 체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석탄이나 가스 같은 경우 뭐야? 앞으로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런 산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손실이 더 늘어나는 되는 부분들이고, 또 새롭게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했으면 그 제글시담 이멜다 했던가요? 그 다음 회장이 그 소프트웨어 분야를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조에서 소프트웨어를 전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기존의 어떤 성공 원리가 또 하나의 실패를 만들어가는 질곡이라는 그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고, 그 중에 또 한 사례는 마찬가지로 지인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인은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지가 이제 다우존스 퇴출되고 지금은 뭐 완전 초창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자는 이제 지가 다시 일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일밖에 없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파산이 나가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지희가 어떻게 이제 절치부심해서 성공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 항상 그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조직도 그렇고 변한 환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여기에서 바로 뭐다?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잘못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잘못 보기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인수합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에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또 실패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 변화의 시기에서 먼저 행동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르게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바르게 보는 힘을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챙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또 익히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이 그림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는 그죠?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한번 잘 보시죠.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네, 혹자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보시면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늙은 할머니 노파의 얼굴이 보인다. 늙은 여성의 얼굴이 보인다. 뭐 여성이 남성이 좋을 수 있지만 늙은 그 노파의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하시면 되시고, 나는 여성도 보이고 노파의 얼굴도 동시에 보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하나인데, 그쵸, 그쵸. 그림은 하나인데 사람에 따라 보는 게 다르죠, 그죠? 또는 이걸 어떻게 잘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얼굴만 봤을 때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이죠, 그죠?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이면서 이게 스카프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게 얼굴 전체를 봤을 때 뭐다? 한 노파의 얼굴처럼 보이죠, 그죠? 눈이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머리에 두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 액세서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바로 이런 것왜 일어나느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데서는 어떤 인식의 정도, 또 마음의 정도, 또 견해의 정도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붓다에서, 붓다가 말씀하셨던 마음의 일곱신 세 가지라고. 이만큼 어떤 사물을 바른 인식, 또 내 마음, 그쵸, 그죠? 이 편견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바르지 못한 견해, 이런 게 되겠죠. 내가 가진 마음과 인식과 이런 견해들이 이 사물을 바르게 보는 데서 왜곡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거는 좋게 보이는 거죠. 흔히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좋게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 거예요. 돌아다니는 모든 게 차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주변에 다니는 여자분들 중에서 그 임신한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견해의 전도가 일어나는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견해 이런 부분들이 바르지 않으면은 왜곡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보기는 뭐다? 사물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마음챙이 핵심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챙김이죠. 그래서 바르게 보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핵심이 정견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보려면 사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사실 있는 그대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팩트를 잘 관찰해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통찰을 봐야 돼요. 통찰을 봐야 먼저 주의 기울이고 관찰하기 통해서 통찰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명상에서는 명상을 하는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사회에 치환해 왔을 때마다 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경영자나 리더가 또는 개인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 이 관여에 대해서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야 돼. 이 본당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도 보다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잘 듣는 것도 잘 보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짧게 이제 성찰 명상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명상 방법을 제가 이제 개발하거나 또는 제가 고안했던 명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명상의 성찰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화두선, 관화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려 나가고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려 나가고 통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문제에 대한 알아차림이었다면 기존의 명상과 다르게 이 성찰 명상을 먼저 받아 내가 화두, 이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뭔가 깨닫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른 경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주제, 성찰주를 찾는 것이죠. 네, 그렇죠. 바른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 찾는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집중해 나가고 주의를 기울이고 통찰해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통찰하고 그것이 의미를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주의를 기울이는데 통찰이 안 될 수 있고 뭔가 알아차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이걸 뭐한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알아차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짧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그죠?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띄고 허리를 거추세웁니다. 양발은 바닥에 딛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이때 두 눈은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 배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마시고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시 머물러
자, 다음은 성찰 명상으로 넘어갑니다. 성찰하고 싶은 주제를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성찰의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찰 주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다음은 그 성찰한 주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나 이미지, 생각들에 대해서 알아차려 봅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나에게 던지는 떠오르는 의미나 느낌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대로 관찰하면서 머물러 다음은 그 성찰을 통해서 알아차렸던 그 알아차림이 나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주는지 내 마음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성찰 주제에 대한 알아차림이 기쁨일 수도 있고 희열일 수도 있고 의기소침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그 성찰 주제가 나한테 주는 의미를 나는 감각과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자, 이제 그 성찰 주제와 나의 감각을
분리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내 느낌과 감각을 이루어서 오직 그 성찰 주제에 대해서 성찰 주제가 주는 의미와 느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다음은 그 주제가 주는 느낌과 감각, 감정들을 내려놓고 좀 감각과 느낌들을 내려놓고 벗어납니다. 다시 주의 초점을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정찰 주제에 대한 것들은 의미와 감각을 내려놓고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이루만의 시간과 공간을 내서 이미 정찰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알아차림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성찰 주제가 던지는 의미와 그 느낌들을 마음속으로 체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박수 소리 함께 눈을 뜨고 성찰 명상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천천히 시선을 왼쪽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방 전체로 반대쪽 쪽으로 시선 이제 고개를 들어 천장으로 다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 방 전체로 좋습니다. 자, 짧게 성찰 명상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처음이라서 또는 이제 기존의 알아차림 명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집중 명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제가 압축해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실 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통찰하는 그리고 이제 그 통찰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 느낌과 생각들 알아차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좀 분리해 보는 것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어떤 주제가 던지주는 의미, 자꾸 내 마음을 결합시켰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거나 또는 선화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이 의미는 뭔가 바른 경영이라면 바른 경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문해 보는 부분들이 바로 성찰 인상이 되겠고요. 꼭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다른 일들 또는 이제 다른 관계나 사람에 대한 다른 관계가 무엇일까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성찰 면서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꾸 내 마음을 결합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뭐 애타는 마음 또 뭐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성찰을 가로막는 거죠. 바로보다 성찰 명상을 통해서 내 이런 마음들도 마찬가지 탐욕이구나, 욕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 조건들이 되었을 때, 객관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바르게 보기 성찰 명상의 가장 엑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은 그 마음챙김 리더십의 네 가지 축이 되겠죠. 네 가지 축, 주의 집중, 통찰하기, 지혜롭게 통해서 다섯 가지 바른 길, 다섯 가지 실천 행동 강령이 되겠죠. 바르게 보기를 지금 같이 해봤습니다. 바로 이 마음챙김 리더십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면 동기화를 자극해 나가고 성찰해 나가고 통해서 자유의식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바른 결정, 합리적 결정의 가장 핵심 되는 바로 뭐다? 이 바르게 보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성과라든지 탐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의 바른 길, 첫 번째였던 바르게 보기를 수업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우리 마명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이메일 코치고뱅통고친닷컴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은 이런 특전들 혜택들과 또 회비를 납부해 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더 큰 혜택들이 있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은 무료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리더십을 조금 더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알람, 그다음에 구독 꼭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